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가 동의하고 인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녀가 아봄셀리 씨가 입은 자상의 원인이라는 것을요. 온리팬스 모델 코트니 클래니는 남자친구를 찔러 숨지게 한 지 4년이 넘은 후 결국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제 남자친구의 피가 온몸에 묻었어요. 크리스티안 아봄셀리의 가족이 살인범에게 말을 전합니다. 아봄셀리 가족이 겪은 일을 어떤 가족도 겪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코트니의 변호사와 그녀의 부모는 그녀가 유죄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라고 말합니다. 오늘 선고된 판결은 코트니를 상대로 한 주 검찰이 코트니를 상대로 제시한 사건의 완성도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저는 앤 안자네 트리비이고 여기는 크라임픽스입니다. 코트니 클래니는 정확히 4년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녀의 온리팬스 모델로서의 경력은 남자친구 크리스천 토비 아봄셀리를 칼로 찔러 죽인 후 갑자기 끝나버렸습니다. 온리팬스 모델은 크리스천을 칼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살인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코트니가 크리스천의 죽음을 초래했다는 사실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이 어떻게 그리고 왜 일어났는가였습니다. 이제 코트니는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에서 유죄로 입장을 바꿨지만 살인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녀는 감옥에 가게 되었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오래 복역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코트니의 유죄 인정과 그녀의 형량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그날의 바디캠 영상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그를 건너편에 주어야 하나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주세요. 2022년 4월 3일 경찰이 콘도로 갔습니다. 코트니 클래니는 크리스티안 아봄셀리와 그 콘도를 함께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코트니는 수많은 다툼 중 하나에서 크리스티안을 칼로 찔렀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바디캠이 작동 중이었습니다. 그게 제 목표예요. 잠깐만요. 저는 거기 없었어요. 여러분 진정하세요. 그렇지 않았어요. 진정하세요. 너희들! 진정하지 마세요. Why? 진정해. 무슨 일이야? 잠깐. 잠깐 그냥 일어나. 그건요? 제발. 그냥 지금 알겠어. 앉아. 그냥 앉게 해줘. 알겠어. 자기야 이리 와. 그냥 앉아. 코트니 클래니가 그들의 콘도에서 크리스천 아봄셀리를 찔렀어. 살인 전담반입니다. DB를 요청하는 사람입니다. 잠깐만요. 그 사람 죽었나요? 들어봐. 알겠어요. 아니에요. 제가 앉을게요. 그냥 그 사람이 죽지 말해봐요.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죽었나요? 아니요, 지금 그를 병원으로 데려가고 그는 있어요. 지금 병원에 있어요. 저도 그와 함께 병원에 있어야 해요. 아니, 너는 들어갈 수 없어. 왜요? 우리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야. 그건 무료였어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정당방이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전화하고 계셨어요. 알겠어. 자 들어봐. 형사들이 올 거야. 너 그들과 얘기할 거지? 그리고 네 하지만 입장을 저는 설명하게 피는 될 있을 거야. 거예요. 미친 사람처럼 보일 거예요. 저는 그가 피를 뿜을 때 그를 안고 있었고 피를 멈추려고 했어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너희가 언쟁을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어? 저를 벽에 내던졌어요. 저한테 말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는 저한테 그렇게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런데 알겠어요. 그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했군요. 그러니까 저는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너를 벽에 던졌어? 그리고 나서 그는 저를 바닥에 눕혔어요. 목을 조르는 건 그 전에도 두 그가 번 더 너한테 있었어요. 뭐라고 했어? 그런데 그녀가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무서워서 그를 떼어내려고 했던 그런 표정이었어요. 제 말은 그는 제 위에서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가 제 위에서 내려오고 나서 저는 엄마에게 전화했어요. 알겠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다른 방으로 가서 엄마와 통화하면서 울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다고, 크리스티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모르겠다고 말하면서 그냥 계속 울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부엌으로 갔더니 그가 저한테 달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너한테 던질 거야 라고 했더니 그가 던져봐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는 저한테 계속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그는 멀리 있었고 저는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그는 약간 그가 제가 쓰는 저는 조각상을 무서웠어요. 그렸어요. 아니에요. 그게 제가 말했잖아요. 그냥 그걸 들고 있었던 건 제발 저한테 가까이 오지 말라는 뜻이었어요. 기본적으로. 몇 달 후 2022년 8월에 코트니는 정당방위 주장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천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증거에 따르면 그녀는 911에 전화하기 전에 엄마에게 먼저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증거가 드러나면서 코트니가 크리스천을 자주 학대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은 수년간 이어졌고 재판까지 갈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결국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유죄 인정에 앞서 검찰은 피고를 흉기 사용 과실치사 한 건으로 기소하는 수정 공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1급 중범죄로 주 교도소에
교도소에서 최대 3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그녀의 기준 형량 점수는 이전과 달리 주 교도소에서 124.5개월에서 최대 30년까지로 변경됩니다. 저는 그걸 제출하고 있습니다. 검찰과 피고인뿐 아니라 그녀의 변호인 전원이 서명한 서면 유죄 인정 합의서를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녀가 방금 발표된 혐의가 담긴 수정 공소장에 유죄를 인정한다는 점입니다. 이 유죄 인정 합의서에는 사실관계 진술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판사님께서 그것을 읽어주시길 요청드릴 것입니다. 그녀는 그 사실적 진술에 동의할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는 아봄셀리 씨가 입은 자상상해의 원인이 자신임을 인정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형사 책임을 지겠다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 유죄 인정 합의의 일환으로 검찰은 그녀의 유죄 인정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유가족과 그리고 햄필드 씨와도 충분히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어떤 합의가 있을 때마다 이 일의 끝에 아무도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받아들이기로 한 합의는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주 교도소에서 6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후 5년간 정기 보고 의무가 있는 보호 관찰을 받게 될 것입니다. 보호 관찰의 일환으로 그녀는 정신건강평가와 치료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완료해야 하며 이것이 유죄 인정 합의의 일부입니다. 약물 남용 평가와 치료도 포함됩니다. 이것 역시 합의서에 명시된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60일입니다, 판사님. 그리고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만약 그녀가 보호관찰 조건을 어떤 방식으로든 위반할 경우 언제든지 플로리다로 송환되는 것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녀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주 교도소에서 124.5개월에서 최대 30년까지 복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비록 이 유죄 인정 합의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주 검사는 저에게 이 주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부분이 논의되고 있으며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누군가를 살해한 경우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그로 인해 금전적 이익을 얻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플로리다 주법 944.512조입니다. 사실상 이것은 우리 버전의 소원 오브 샘 법과 같지만 자동으로 부과되는 법정 유치권입니다. 그리고 만약 법무장관실이 어떤 형태로든 유치권이나 그와 관련된 절차를 추진하기로 결정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지원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살인을 통해 금전적으로 이익을 얻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코트니 클래니는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했고 6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4년 동안 구금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모범적으로 행동한다면 2년이 채 안 되어 출소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이 매우 흥미로웠는데 주검사는 코트니 클래니가 이번 형사사건으로 금전적 이익을 얻으려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변호사 프랭크 프리에토는 이에 반박했습니다. 저는 제 의뢰인을 대신해 발언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남기고 싶은 것은 저희는 그 법령이 위헌이라고 믿는다는 점입니다. 하늘 씨가 말한 것처럼 이 문제는 유죄 인정 합의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 말은 100% 정확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저희는 그것이 합헌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만약 어떤 법무장관이 그 조항을 집행하려 한다면 반드시 이의를 제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논쟁은 나중에 필요할 때 하겠습니다. 저처럼 범죄 사건의 세부 사항을 파고드는 걸 좋아하신다면 꼭 Law and Crime Plus 앱을 다운로드해 보셔야 해요. 아직 사용해보지 않으셨다면 오늘 바로 시작해야 할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완전한 접근 권한을 얻으실 수 있어요. Law and Crime과 CoreTV의 최고의 프로그램에 광고 없이 모두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 파일입니다. 바디캠 영상, 911 신고 통화, 범죄 현장 사진 등 더 많은 원본 재판 증거 자료를 깊이 있게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30일 동안 무료입니다. 모든 시청자분들께 한 달 동안 완전히 무료로 체험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그러니 lawandcrimeplus.com으로 바로 가세요. 프로모션 코드 CrimeFix를 입력하시고 오늘 바로 탐색을 시작하세요. 그리고 이제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이 정확히 어떤 합의에 도달했는지 들어볼 시간이었습니다. 플로리다 주와 피고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 진술에 동의한다. A. 크리스티안 아봉셀리, 이나 피해자, 그리고 피고인과는 2020년 말에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양측 모두에 의해 매우 격렬하고 갈등이 많은 것으로 정리됩니다. 두 사람 모두 수많은 가정폭력 사건에 연루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B. 피해자와 피고인은 2022년 1월에 남부 플로리다로 이사했습니다. 마이애미 데이드 카운티에 위치한 후안 코레조 레지던스의 콘도미니엄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그 단지에 거주한 3개월 동안 주민들과 보안 요원들로부터 그 커플에 대한 많은 불만이 제기되었습니다.
그 결과 관리회사는 그 커플을 퇴거시키는 절차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2022년 4월 3일 마이애미 경찰과 마이애미 소방구조대가 칼에 찔렸다는 신고로 911에 전화가 걸려온 후 그들의 콘도로 출동했습니다. 경찰관들은 피해자가 가슴에 한 번 찔린 상처를 입은 채 발견했습니다. 사건 이후 피고인은 경찰에게 자신이 흉기로 찌른 사실을 알고 자발적으로 진술했습니다. 다른 피해자의 가슴에 약 8cm 정도 찔렀습니다. 오른쪽 쇄골화 동맥이 활동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잭슨 메모리얼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그곳에서 부상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트니 클래니의 이야기를 들어볼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뭐라고 말할까요? 네. 오른손을 들어주세요. 소포다사님, 지금부터 하실 증언에 대해 진실만을 말할 것을 맹세하십니까? 손을 내리셔도 됩니다. 기록을 위해 성명을 말씀해 주세요.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십니까? 학교는 어디까지 다니셨나요? 저는 검정고시를 통과했습니다. 정신질환 경력이 있으신가요? 질환. 저는 심각한 PTSD 진단을 받았어요. 현재 약물, 알코올 또는 약의 영향을 받고 계신가요? 아니. 법정에 오기 전에 변호사들과 논의한 모든 내용과 오늘 이 법정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을 이해하셨나요? 네, 선생님. 방금 전에 기록에 낭독된 합의에 따라 과실치사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자 하신다고 이해했습니다. 당신의 변호사를 포함해서 그 외에 다른 어떤 약속을 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누군가가 당신에게 지금 이 시점에서 유죄를 인정하라고 강요하거나 협박하거나 압력을 가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당신이 미국 시민이 아니라면 이번 유죄 인정이 추방이나 강제 출국과 같은 부정적인 이민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네. 그 점에 대해 변호사들과 상의하셨고 그 사실을 알고도 여전히 이번 유죄 인정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네.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신다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네, 이해합니다. 침묵할 권리를 포기하게 되며 재판에서 침묵이 불리하게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네. 증언할 권리를 포기하게 된다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네. 대연, 반대 신분, 그리고 증인을 제시할 권리를 포기하게 된다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플로리다주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사건을 입증하도록 요구할 권리를 포기하게 된다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네. 항소할 권리를 포기하게 된다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네. 다음 질문은 벌금이나 사건과는 관련이 없지만 모든 사건에서 반드시 여쭤봐야 합니다. 이해하셨나요? 만약 당신이 인정하는 범죄가 성적으로 폭력적이거나 성적 동기가 있는 범죄라면 또는 이전에 그런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면 이번 유죄 인정은 형 집행이 끝난 후 성폭력 위험자로서 강제 민사부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이해합니다. 보호관찰 조건을 위반하면 주 교도소에서 최대 30년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네. 네, 판사님. 여전히 유죄를 인정하시겠습니까? 네. 실제로 유죄이기 때문에 유죄를 인정하시는 것이며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네. 네, 판사님. 변호사들과 유죄 인정에 대해 이야기하셨나요? 모든 질문에 답변을 받으셨나요? 네, 판사님. 변호사들과 유죄 인정에 대해 더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신가요? 아니요, 판사님. 그 진술들에 만족하시나요? 코트니 클리니는 4년 동안 정당 방위를 주장한 끝에 결국 여러 차례 폭행했던 남자친구 크리스천 아봄셀리를 살해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코트니가 보호관찰 조건을 위반하면 최대 30년까지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천 아봄셀리의 어머니를 대신해 성명이 낭독되었습니다. 먼저 지난 4년 동안 우리 가족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전능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변호사들과 주 검찰청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레리 햄필드와 크리스천의 목소리, 그리고 우리 가족의 목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 매우 힘든 여정 동안 저희를 위해 전화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안부를 물어주시며 곁을 지켜주신 가족과 친구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크리스천의 어머니입니다. 크리스천의 죽음이 제 삶과 우리 가족 모두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말로는 결코 완전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종이에 적기에는 고통이 너무 큽니다. 2022년 4월 4일 제가 일하고 있을 때 어떤 부모도 받아서는 안 될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제 아들의 눈을 기증하는데 동의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저는 전날 그와 통화를 했었고 그가 살해됐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둠은 계속되었습니다.
크리스천이 그가 신뢰하고 사랑했던 여자친구 코트니 클래니에게 살해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2022년 4월 이후로 저는 두려움, 불안, 잠 못 이루는 밤, 가슴 아픔,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눈물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이 있습니다. 제 마음이 크리스티안의 마지막 순간으로 돌아가는 때가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로서 그런 생각들은 저에게 너무나 힘든 짐입니다. 크리스티안이 죽기 전에는 제 인생과 우리 가족의 삶에 기쁨이 있었지만 그 기쁨은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죽음은 저에게만 영향을 준 것이 아니었어요. 그의 죽음은 저희 가족 모두에게 영향을 미쳤어요. 그의 형 제프리와 형제처럼 자란 사촌들에게도요. 그리고 그를 너무 사랑해서 소중한 보물이라고 불렀던 그의 할머니에게도요. 저희 모두는 결코 채워줄 수 없는 빈자리를 안고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했어요. 하지만 저는 크리스티안이 어떻게 죽었는지만으로 기억되길 원하지 않아요. 크리스티안은 제 아들이었어요. 크리스티안을 진심으로 알았던 모든 분들은 그가 마음이 따뜻하고 자상하며 친절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다는 것을 증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는 다른 사람들을 진심으로 아꼈어요. 어느 날 크리스티안과 제가 가게로 차를 몰고 가던 일이 기억나요. 저는 차를 멈추고 노숙자에게 몇 달러를 주려고 했어요. 크리스티안은 저에게 그것보다 훨씬 더 부라고 했어요. 작은 순간이었지만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인지 보여줬어요. 그는 도움이 필요한 또 다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해주고 싶어 했어요. 크리스티안, 나는 네가 정말 자랑스러워. 나는 네 엄마라는 게 정말 자랑스럽고 큰 영광이야. 그것들은 아무도 우리와 나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는 추억들이야. 내 아들을 묻었던 그날의 아픔은 아무것도 지울 수 없어. 어머니가 자신의 아이의 무덤 앞에 서는 그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이제 그 아이가 떠나고 나서 나에게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들도 있어. 생일, 그 아이와 함께하지 못할 명절들, 우리가 나누지 못할 대화들, 그리고 그 아이가 앞으로 성장해 나갔을 모습까지. 그런 상실감은 오늘 재판이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계속될 거예요.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는 매일 그 상실감을 안고 살아왔고 책임을 묻는 날을 기다려왔어요. 오늘로 법적 절차의 한 장이 마무리되었어요. 하지만 우리의 슬픔이 끝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어떤 형량도, 어떤 유죄 인정도 제 아들을 제게 돌려줄 수 없어요. 저의 유일한 희망은 그의 기업을 간직하며 가족으로서 계속 치유해 나가는 것입니다. 저의 바람은 오늘 이후로 크리스티안이 단순히 범죄 사건과 연관된 이름으로만 대중에게 기억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형제였습니다. 그는 사촌이었습니다. 그는 조카이자 손자였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의 친구였습니다. 그는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미래가 있었고 그의 삶은 소중하고 의미가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원래 사생활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저희는 크리스천의 삶과 주둥이 코트니가 만든 이야기를 뒷받침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그리고 부정확하게 논의되는 동안 이 상실을 견뎌왔습니다. 제 아들의 생명을 앗아간 사람입니다. 우리의 슬픔 중에는 우리 가족만의 것이 있고 저는 그 부분은 가족 안에 간직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정에는 꼭 알아주셨으면 하는 점이 있습니다. 크리스천을 잃은 슬픔은 2022년 4월 4일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슬픔을 매일 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아봄셀리 가족 전체를 대표해서 또 다른 진술문이 낭독되었습니다. 2022년 4월 4일 크리스천 아봄셀리는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의 손에 고통스럽고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사람이 결국 그의 생명을 앗아간 사람이었습니다. 크리스천은 깊이 사랑했습니다. 그가 머물렀던 이유는 그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이전에 얼굴을 베인 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다리에 찔린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트니, 그는 나중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의 사랑이 결국 자신을 죽음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 면에서 그는 자신의 죽음을 예견했습니다. 코트니 클리니의 손에 의해.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처럼, 문제에 휘말리는 많은 사람들처럼, 사랑이 없는 파괴적인 관계에 휘말리는 많은 사람들처럼 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여기 있는 이유는 그가 믿었던 것이 현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유죄 인정로 해결함으로써 코트니 클레니는 동료 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에 의해 판단받는 것을 피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자신의 행동에 대한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심판을 결코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 심판은 오직 우리 창조주만이 내릴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의 행동에 대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동안과 앞으로 형을 마치는 동안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당신은 아모셀로 가족에게 결코 채워질 수 없는 빈자리를 남겼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알게 되었을 때 느꼈던 고통은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은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가족들이 명절에 모이는 자리에는 항상 빈 의자가 남아있을 것입니다. 안바사리 가족은 어떤 가족도 결코 속하고 싶어하지 않을 집단에 억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으로서, 살해당한 자녀를 둔 어머니로서, 가족으로서 우리는 아직도 크리스티안이 칼에 찔렸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당신이 어머니와 계속 통화하고 있는 동안에 그 후에 아래층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보안 요원에게요. 그리고 세 번째이자 마지막 전화, 사실 가장 먼저 했어야 할 전화였던 911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동안 당신은 크리스천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어떤 응급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보기엔 그건 비인간적인 일입니다. 크리스천은 누군가의 아들이었습니다. 누군가의 형제였고, 누군가의 조카였으며, 누군가의 사촌이었고, 누군가의 친구였으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는 깊이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에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미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은 그와 함께 살아갈 자격이 있습니다. 그는 그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당신이 아직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을 때 그는 그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그 어떤 것도 크리스티안을 다시 데려올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든 지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남게 될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어 있습니다. 우리는 크리스티안의 기억과 사랑, 그리고 그의 유산을 평생 간직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업장에서 우리 가족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록의 일부가 되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는 사과나 인정조차 받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은 그 상실에 대해 그래서 코트니 클레니는 감옥에 가겠지만 언젠가는 다시 자신의 삶을 이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녀가 출소하면 돈을 벌 수 있는 뭔가가 준비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건들은 일반적으로 재판 전에 유죄 인정으로 종결됩니다. 이 사건도 다른 사건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이 누군가가 책임을 지기를 원했고 오늘 가족이 그것을 보았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평생 전과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출소 후에도 5년간 보호 관찰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녀가 유죄를 인정하고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는 만약 보호관찰을 위반할 경우 30년의 징역형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크리스티안을 다시 데려올 수 없다는 걸 가족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것이 그들에게 매우 충격적이고 인생을 바꾼 경험에 대해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어떤 가족도 안바셀리 가족이 겪어야 했던 일을 겪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이애미에서 온 누군가가 그의 장기 기증을 요청하는 전화로 그의 죽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건 누구도 받아서는 안 될 최악의 전화입니다. 가족들은 오늘 코트니 클레먼츠에게서 연락이 올 거라고 예상했나요? 오늘 그녀에게서 연락을 받고 싶어 했나요? 글쎄요, 그녀가 무슨 말을 해도 이미 일어난 일을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녀가 적어도 사과는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사과조차도 2022년 4월에 그녀가 한 일을 없던 일로 만들 수는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가 보호관찰을 위반하지 않으면 2년 후에는 풀려나게 됩니다. 그걸 받아들이기 힘드신가요? 그게 바로 형사사법제도의 현실입니다. 형사사법제도에서는 특히 유죄 인정 합의를 다룰 때 주고받는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저는 유가족을 대표합니다. 저는 주검찰청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유가족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오늘과 같이 해결이 이루어지도록 허락했습니다. 무슨 일이라도 있습니까? 이 모든 상황과 코트니가 치명적인 무기로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한 가운데 그녀의 변호사 프랭크 프리에토는 코트니 클리니가 가정폭력의 피해자라고 말했습니다. 독립적인 목격자들, 의료기록, 경찰 보안 보고서, 전문가 증언 등 제출된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뒷받침해줍니다. 모든 전문가들, 모든 영상, 모든 증거들이 실제로 클래니시, 코트니 클래니가 뒷받침합니다. 이 사건에서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클래니시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가 취한 행동에 대해 저희는 지지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오늘 법정에서 그녀가 진술한 것을 들으셨듯이 그녀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번 유죄 인정 합의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방금 들으셨죠? 프랭크 프리에토는 코트니가 피해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받은 6년형, 그것을 반영한다고 말합니다. 그 후 5년간의 보호관찰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모든 부정적인 언론 보도, 모든 대중의 관심, 모든 사람들, 모든 반대자들이 말하죠. 코트니, 그건 미쳤어. 이 영상들을 봐. 오늘 이 판결은 코트니를 상대로 한 주 검찰 측 사건의 수준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2급 살인, 즉 그녀의 원래 혐의에 따른 양형 기준은 20년을 훨씬 넘었습니다. 과실치사 혐의에 따른 그녀의 양형 기준조차도 10년을 넘거나 거의 12년에 달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6년으로 합의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4년을 복역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도 그녀가 하와이에서 체포된 날이 2022년 8월 10일로 정확히 4년 전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형량은 6년입니다. 그녀는 과실치사죄라면 최소 10년, 2급 살인죄라면 최소 20년 이상을 복역했어야 합니다. 사브리나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이런 합의에 이르렀는지에 대한 몇 가지 사실적인 이유를 설명할 것입니다.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지난 4년 동안 많은 논평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결과는 여론이 아니라 증거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코트니의 마침표를 찍고자 하는 바람을 반영합니다. 이 과정에서 배심원단에 사건을 맡기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알다시피 여기 플로리다에서는 대법원이 다르게 판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오직 6명의 배심원만 가질 수 있습니다. 코트니 클로니의 또 다른 변호사인 사브리나 파글루시는 재판에서 나왔을 증거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여기에는 학대받는 여성에 대한 전문가의 증언도 포함됐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처음부터 우리가 코트니 클로니가 가정폭력의 피해자라고 말했던 것과 달라진 점이 없다는 것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가 누군가에게 믿으라고 강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증거가 이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변호를. 그리고 우리가 배심원단 앞에 제시할 준비가 되어 있던 증거에는 사건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목격자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웃인 아서쿠도 있었죠. 그는 약 일주일 전에 자신이 목격한 일에 대해 경찰에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진술하러 왔습니다. 그는 코트니가 아부아부셀레에게 반복적으로 맞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아부아부셀레가 누군가가 건너편에서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자 그는 블라인드를 내렸습니다. 그들의 집 근처에 있는 가게 직원이 코트니가 팔에 멍이 든 채로 가게에 들어오는 것을 목격했고 한 번은 그가 그녀를 잡아 구석으로 몰아넣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것에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 몇 주 동안의 건물, 보안, 경찰의 대응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며칠 전에는 경찰관들이 겁에 질린 코트니를 발견했고 그녀는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크리스티안 아붐 알브룸첼리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요청했습니다. 그것에는 관계 내내 반복적으로 입은 부상을 기록한 의료 기록도 포함되어 있었고 레노라 워커 박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학대받는 여성 증후군을 정의한 심리학자 레노라 워커 박사와 스테파니 에클 박사가 있었고 이들은 수년간의 학대가 어떻게 코트니의 두려움과 그날의 행동에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보여주었을 것은 2022년 4월 3일 코트니가 자신보다 훨씬 크고 힘이 센 크리스찬 알람셀리에게 목이 졸렸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그녀를 향해 달려들었을 때 코트니는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 팔을 던졌습니다. 이 사건을 해결하는 것은 진실을 번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코트니 클래니의 부모님은 킴과 데버라 클래니. 사건 초기에 그들은 컴퓨터 무단 사용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들은 크리스천 오봄셀리의 컴퓨터에 허가 없이 접근한 혐의를 받았지만 이후 판사가 그 혐의를 기각했습니다. 킴 클래니는 자신의 딸과 그 경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과정은 우리 사법제도의 결함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저와 제 아내는 딸을 지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그것은 정부기관이 아무런 견제 없이 행동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무서운 현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모든 것을 극복하는 날입니다. 지금 저에게 중요한 것은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처음으로 끝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코트니에게는 앞으로의 미래가 있습니다. 아버지로서 저는 그녀가 자신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녀와 마주 앉아 얼굴을 보며 포옹할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해주고 싶습니다. 우리가 가진 훨씬 더 큰 가족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건 바로 우리 변호인단 가족입니다. 프랭크는 처음부터 함께 왔습니다. 저는 어느 일요일 저녁에 갑자기 프랭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저녁 식사 중이었는데 하던 일을 멈추고 제가 그를 필요로 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따라서 제 딸도 그를 필요로 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첫날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저를 위해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와 함께 해왔습니다. 몇 달 후. 그리고 그의 법률 보조원인 팸도 언급하고 싶습니다. 그녀도 첫날부터 여기 있었습니다. 몇 달 후, 코트니가 체포된 후에 사브리나와 다이앤이 우리와 함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텍사스에서 내가 아는 어떤 남자들보다도 더 강하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정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불독처럼 집요하고 게다가 아름답기까지 한 분들입니다. 코트니 클래니를 지지하는 이런 모든 발언들과 그녀가 가정폭력의 피해자였다는 증거가 있다고 변호인 측이 믿고 있는데 왜 재판까지 가지 않았나요? 저울질하는 거죠.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이 사건의 증거들은 재판에서 변호인 측에 불리하게 압도적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배심원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은 어떤 발언이나 누군가의 표정에 집착할 수도 있죠. 저를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사브리나는 분명히 좋아하겠지만 저를 좋아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합니다. 저는 앞으로 20개월이 더 남아 있습니다. 반면에 두 번째 선택지 뒤에는 유죄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나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것 같지 않다고 봅니다. 검찰 측의 주장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이 판결을 받게 된 것입니다. 모범수 감형이 적용되면 코트니 클래니는 18개월에서 20개월 만에 감옥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녀는 5년 동안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보호 관찰을 받아야 합니다.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누구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한라인 번호는
1800-799 SAFE입니다. 이번 크라임픽스 에피소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안자네트 레비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